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은정TV 한은정입니다. 아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저희 그간 11일간 이어왔던 마음 졸이는 그 시간들이 어제 토요일 밤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한은정 너도 참 열심히 잘했어.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살짜리 꼬마에게 권총을 맡긴 격이다. 자신만의 망상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아주 혼돈에 빠뜨린 분을 저희가 탄핵 가결시켰습니다. 다행히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더 이상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시작입니다. 갈 길이 또 멉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저희 동지들 그리고 동료 시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분들 모시고 그간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탄핵의 그 과정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 의견을 모아서 TV 오늘 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물박사 전홍표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입도 쥐고 그리고 창원의 대표 변호사 하기남 변호사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기남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어제 오늘 계속 같이 합니다. 왜? 너무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우리 전홍표 의원님 얘기를 조금 이제 좀 풀어보고 싶은데 어제 현장에서 춤도 추는 영상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춤 그거밖에 안 돼? 네. 우리 현장에서 느낀 그런 점들 조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얘기 한번 풀어보시죠. 많이 기뻤습니다. 근데 기쁨보다는 오히려 더 묵직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구나. 집회 현장, 저 대학교 때부터 집회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사진을 찍힌다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남녀노소 연령대에 놓고 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구나.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와 권력과 행정에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목소리들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구나. 심지어 국민의 가반이 뽑았던 대통령을 또 뽑아내는 일까지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진지모드 전홍표 의원님의 민주주의 성장 좋습니다. 전홍표 의원의 그 춤도 좀 성장하기를 제가 또 희망해 봅니다. 이제 대학교 때 추던 춤인데요. 대학 졸업한 지가 2004년 한 20년 넘게 됐는데 다시 연마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갈고 닦으세요. 예, 연마하겠습니다. 우리 하 변호사님은 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법원 다니셔야 하고 집회 현장에 몇 번 나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몇 번 나왔고, 그 외에는 이제 TV로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제 지난 14일 날 탄핵 가결이 돼서, 뭐랄까,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안도가 되는 느낌? 특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이 어쨌든 찬성표를 던져서 그게 가능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민주당이 정권 넘겨주기 싫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국가기관을 침탈한 이 엄청난 일 앞에 어찌됐든 간에 당락을 떠나서 투표를 해준 국민의힘 그 12명에게 참 감사하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대통령의 폭주를 멈췄다는 그 안도감, 그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뽑을 때 대통령 담화를 보는 권성동 그 표정, 이거 뭐야, 이거. 맞아요. 진짜 그 마음이 대부분 그 동네 국민들이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이재명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그 복잡한 속내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풀어졌고, 그 대통령이 막 끝까지 국민한테 그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과 끝까지 가겠다고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는 그거를 멈출 수 있었던 게 너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기남 변호사님의 그 안도 다행입니다의 이제
현장에서 느낀 점. 저는 그랬습니다. 어제, 저는 전홍표 후배 의원님보다는 조금 춤을 잘 춥니다. 제가 100억 로또 당첨이 되면 이렇게 기쁠까? 그래서 제가 한 줄로 평을 하면, 너무 기뻐서 날아갈 듯 했습니다. 하고, 제가 그 춤에 그 마음이 너무 담겨 있었는지, 어제 전화 여러 통 받았습니다. 제가 막 우리 이영석 위원장님과 이원주 의원과 함께 막 얼싸얼싸 막 춤추는 모습이 KNN과 SBS 전국구를 탔답니다. 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또 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한 집회는 감동이 계속 연이어 있었습니다. 느낀 점들이 좀 특이하거나 특이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홍표 의원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탄핵 집회가 본격에 무르익을 시점에 우리들 매일 저녁 6시에 창원광장에서 집회를 계속했었습니다. 그 인원수가 어제 최대 인원을 찍었어요. 조금 몇 명이 될 줄은 몰라서 그런데 보면 경찰관 아저씨들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 물어봐서 몇 명님 오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경찰 추산 8,000은 되지 않을까요? 어제, 네. 지난 14일 날 창원광장에 8,000명이. 네. 8,000명 되죠. 저는 창원광장에서 사람이 모였던 게 가장 많은 인원수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인원수에 놀라운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참가 연령대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진짜, 모였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성지가 된 곳이 창원입니다. 윤석열 지지세가 가장 큰 거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윤석열에 대한 뭔가 비판이 해야 되겠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아니면 저 폭주 열차를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한 가장 또 놀라웠던 점이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였습니다. 중을 마친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정치의 변화, 정치도 진보 세력이 있지만 가장 먼저 진보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왔던 게 교육감이었습니다. 교육감이 약간의 교육의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도 조금 잘 해주셨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도 올바른 민주주의를 배웠구나.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구나. 우리 기성세대들은 계엄이라는 게 실제로 경험했던 것도 있고 입에 떠올리기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아냐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배워왔다는 그런 점을 현장에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앞으로 이끄는 등불이 청소년 세대가 아닌가 싶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폐인의 영혼봉, 아주 소중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청소년들이 이끌어주지 않았나. 응원봉 그거? 예, 그렇습니다. 이끌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 그 집회 현장에서 아이들 참여, 가족들 참여 이런 것도 신선했고 또 그 무슨 단체에서 떡, 핫팩 네. 이런 거 나눠주는 것도 참 우리나라가 따뜻했지. 정말 성숙했고 좋다라는 것도 느꼈지만 좀 더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거기 현장에 부스 중에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조끼를 입고 노란색 왔어요. 우리 조끼. 이제 저도 속해 있었던 경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이 혹시 현장에 있을지 모를 인권 침해를 또 도와드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집회를 많이 가봤지만 살다 보니 변호사들이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부스에 참여하는 거 처음 봤고 또 그 중에 이제 김형일 변호사라고 제 후배 변호사인데 말씀 잘하시네. 그 시민 발언으로 올라갔잖아요. 또 올라가서 시국과 관련한 얘기는 당연한 건데 응원봉 들면서 왜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응원봉은 왜 소개 안 해주냐. 그래, 저도 같이 들었는데 그 스타의 이름을 저희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변호사님하고 또 거기 우리 전 경남 변호사협회 회장님하고 와 계셔서 제가 쭉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렸어요. 야, 살다 보니 내가 변호사들이 집회 현장에 오는 걸 다 본다. 했더니 빨리 니도 와서 조끼 입으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집회 n분의 1로 있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죠. 이게 민주주의의 총화가 여기 다 있었습니다. 변호사 왜 왔느냐. 예. 노동운동에서 열사로 남았던 전태일 열사가 하셨던 말씀. 나 변호사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간절했거든. 우리 그럴 수도 앞에 나가 있겠다. 있는. 그리고
따뜻한 핫팩이다. 뭐 그게 호떡을 구워 주시는 분, 붕어빵을 만들어 주시는 오뎅. 분, 오뎅을 만드시는 그게 5.18인 주먹밥이었습니다. 아. 이거 먹고 힘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 100년의 국민들이 어떻게 단결했느냐, 그 어려운 시기마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학습하고 그 학습의 장이 실현됐던 곳이 창원광장의 어제 탄핵 집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응원봉도 고맙고, 또 저는 시청 광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제. 창원에 이렇게 멋진 시청 광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저희 마음껏 민주주의를 외치기도 하고, 또 옆에 같이 나온 아이도 뛰고, 같이 나온 우리 반려견도 뛰어다니고. 저는 어제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행진까지 다 한 이후에 우리 이 20305의 청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이게 사회를 보는 친구가 너무 센스 있게 저희 이제 시위와 같이 함께 했던 그 노래들을 틀어주는데, 노래가 잠깐 멈췄어. 그 음향 감독님의 부주의로. 그래서 또 센스 있게 또 사회자가, 자, 우리 그러면 이거 잠깐 고치는 사이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할까요? 근데 기억 남는 우리 한 여자아이의 말이 생각납니다. 저 있잖아요. 오늘 집회 나오는 거 저희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엄마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이모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말하지 않은 건 미안하고, 우리 엄마가 나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건 또 가족으로서 너무 사랑한다 표현을 해준, 그 약간 이렇게 가슴이 또 뭉클했습니다. 우리 이번 탄핵 광장에는 감동에 막 넘쳐나는 그런 함께한다가 딱 고정되어 있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네. 그 의원님, 이원주 의원님이랑 같이 춤추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그 옆에 제가 보니까 참 울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저분이 마음 졸였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다행일까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어제 탄핵 가결은, 또 탄핵 가결을 하는 그 집회들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또 저희가 투표로서 선출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저희에게 있지만, 국민에게 있지만,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 끌어내리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즉,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좋은 말이죠. 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탄핵 가결 직후에 한 성명서에 보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 글귀가 참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정치가 밥 먹여주냐?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있을 땐 정치 얘기하지 마 했는데, 여러 우리 경험들을 보면 정치는 밥을 먹여준다. 뭔가를 예산을 살릴 수도 있고 예산을 뒤집을 수도 있고, 정치는 우리 밥을 먹여줍니다. 하기남 변호사님, 우리 네.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삶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무엇보다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획을 그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처벌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그 쿠데타를 일으킨 분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벌이 안 됐거나 후에 소급해서 처벌해도 사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80년 그 광주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 보면 황정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맞아. 뭐 반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내란 쿠데타는 실패했잖아요. 국회의 기민한 대응과 이 국민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그 저항,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쨌든 막아냈잖아요. 그리고서 탄핵이 되고 또 그 부역자들,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에 쿠데타를 하면 처벌을 받고 또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가는 내 일가가 패망할 수 있다. 라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쿠데타가 되겠어? 라고 우리가 약간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다 경험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잘못 말려들었다가는 내가 패망할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남긴 거.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획을 그었다. 그렇죠. 정말 다시 한번 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희가 안도합니다. 우리 또 진지한 우리 또 전홍표 의원이 느끼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또 시각, 각도가 있을 것 같은데. 투표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삶에서 느꼈을 투표권. 예, 그렇습니다. 투표권.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고 국회의원 잘못 뽑은 이 상황이 국가를 진짜 큰 혼란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계엄의 이유를 제대로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화산이나 지진 등 뭔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긴급하게 국가의 헌법에서 정했던 비상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김건희 특검을 막고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우리 거기 간과했던 거 있잖아요. 손바닥에 왕자를 적어놓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뽑아줬잖아요. 그 사람 서울대 나왔고 검찰총장까지 했다라는 그 후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을 자리 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기남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부역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 단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국방부 장관 우리 마산 출신입니다. 국회가 침탈되었을 때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않았던 국회 경비관도 우리 마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조금 더 이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못된 판단으로서 국가가 어떤 구렁텅이에서 빠졌는가 좀 생각을 해놓고 다시 네. 투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이없는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로 또 피해자가 되는 분들이 또 많이 지금보다는 더 수적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대로 또 소명이 된다면 소명을 또 받아주기도 하시겠지만, 네, 그거는 또 헌법에 맡기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과 이 탄핵을 좀 연관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해지 표결 과정을 보면서 입법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렇죠. 국회가 또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지방의원도 똑같습니다. 입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저희는 지방자치, 조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경남권은 홍준표, 우리 지사님이 오셨을 당시에 느닷없이 진주의료원을 조례를 폐지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또 조례를 폐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많은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런 절차에서 사라지고 생기고 예산은 여기에 의해서 지원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저희 홍준표 지사 때문에 똑똑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국회에 순식간에 우리 190명 의원님들이 모이셨죠. 그 과정에 담장을 넘는 우원식 의장님을 보면서 그래서 급히 담장을 넘구나. 박찬대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또 담장을 넘어지셔서 굉장히 많이 다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 또 이렇게 이제 반창고는 뛰셨던데 다들 건강에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입법기관의 중요성. 우리 기남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실 텐데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제가 뭐 더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입법기관의 중요성은 이제 의원님은 현실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표결을 하니까 우리가 앞번 영상도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탄핵 그렇죠. 저희 결의안을
아니, 뭐지? 규탄. 탄핵 규탄 그 결의안을 올렸지만 쪽수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되지. 그 쪽수로 안 부족합니다. 되니까 전 국민 80%가 지금 이 윤석열 그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시국에 우리 지역은 무슨 딴 나라인가? 간이 크죠?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입법을 뭐 자기들에게 불이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산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이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 얘기 그 결의안을 그게 통과가 안 돼? 안 돼. 진짜 쪽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만 하면 내 말도 안 합니다. 또 남재욱 의원이나 박순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비상계엄이 뭐 정당하다? 대통령의 아니 권한이다. 어떻게 비상계엄이 그 정당한지 그거는 뭐 따져봅시다만은 어떻게 국회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리고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비상계엄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지역민으로서 분노를 감추지 못해요. 왜 서울은 이런 것들을 서울 시민들은 그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되자마자 의회로 달려가가지고 온몸으로 그 장갑차를 맞고 군인을 맞고 해서 비상계엄을 저지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오히려 그게 잘 됐다고 얘기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사람 모이는 걸 막 우려하잖아요.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정말 서울이 부러웠습니다. 네. 야, 서울에서는 저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저거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뭐냐 이거.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잘 됐다고 얘기하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좀 부끄러웠죠. 네. 예, 할 말 많은 우리 전홍표 의원님.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그게 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창원시의 수장인 홍남표 시장이 창원시 공식 SNS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뭐가 유감인데 뭐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의원단은 뭐가 유감인데 한번 물어보는 기자회견문을 썼습니다.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 답을 달라. 뭐가 유감이었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입니다. 탄핵의 이 집회가 계속되는 게 원래는 주마다 하다가 12월 8일 날 1차 부결되고 난 이후부터 매일 밤 6시에 창원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만일에 시장이었다고 하면 매일 밤 저녁 6시에 모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들 보고 순찰을 강화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창원시청 본관의 화장실을 쓰시라든지 혹시 몸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창원시청에 이렇게 부스에 와서 조금 이런 그래 제가 만약에 시장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배려를 해야지 왜 유감을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 좋아 자기의 정당의 지지 정당이 아닐 수도 있어 시민들이. 그래도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지? 자기를 좋아하던 시민이든 자기에게 비판적인 세력이란 비판적인 말씀을 하든 다 같이 품어야 될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왔다고 하면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유감입니다. 아니면 가결이 돼서 국정이 혼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다 그럼 저는 아주 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어저께 가결되고 나서 유감이라고 말하면 나 유감된 거 정말 슬픈 일이야.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어. 비상계엄도 옳은 일이었어. 분합발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옳은 일이었어라고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17일까지 저희가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께서 물어보고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신을 좋아하던 시민도 창원 시민이고 당신을 싫어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도 창원 시민입니다.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남표 우리 시장님께 보낸 그 기자회견문, 질문지, 네. 그걸 이제 직접 쓰신 거네요. 예. 예, 우리 전홍표 의원은 물박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당내, 저희 이제 민주당 저희 의회 내에서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전홍표입니다. 아니요, 제가 최고 못 씁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앞번 영상에도 나오던데 전현표 시의원이 뭐 때문에 물박사예요? 저 환경공학과 박사 학위가 있고요. 아니 환경공학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물의 물 전공이에요. 예, 물 전공. 물 전공.
아니, 지금으로부터. 근데 왜 우리 녹조 라떼는 안 없어져요? 네? 대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그건 뭐 아픈 대통령 때도 있던 건데. 저는, 그건 다음 회차에 그래. 오케이, 이야기를 오케이. 좀 예. 하시다. 그게 뭐 쉽게 없어져라 녹조 이러면 없어지면 아무나 하겠지요. 그건 좋았어요. 예, 근데 전원 뭔가 후보님은 예. 다 잘해요. 다재다능하고 인간미 있고 딱 하나 춤 못 추는 거 빼고는 다 잘합니다. 아유, 이번 탄핵 가결되는 그 11일간의 과정 정말 힘들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하지만 약간 축제 분위기를 느끼는 또 맞습니다. 재밌기도 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10일간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약간 우리 요 집회 14일 그 표결이 있는 그 당일날 집회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우리가 창원 시민분들이 굉장히 도도한 시위를 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당당함이 좀 있었습니다. 절대 사람이 많지만 밀리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그 먹거리 부스 앞에서도 절대 먼저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 질서정연했고 그리고 내 딸이 아니지만 응원봉을 함께 흔들어주는 그 아이들은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저희가 새로운 걸 많이 깨치는 그런 집회였고 또 다행히 토요일 밤에 또 가격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의원으로서의 아침 피켓팅은 이제 안 해도 되는지 또 그것도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아침 피켓팅 진짜 힘듭니다. 다행히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첫날 하루하고 이튿날 하고 3일째 진짜 안 나가고 싶어 피곤하기도 하고 그 전날 약간의 또 술을 먹으면 진짜 안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또 마스크하고 또 나가는 이유는 그래 니들이 하루 이틀 하고 말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함께하는 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끝까지 또 저희 또 해야 될 임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여의도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각자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힘을 모으는데 함께 했습니다. 한은정 TV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탄핵 가결 이후에는 조금은 또 저희가 창원시의 얘기를 좀 하고 또 서서히 준비도 될 것 같아서 우리 전홍표의 물 얘기도 들어보고 또 한은정의 좋아하는 창원시 도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때로는 박인환 변호사님의 봄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다양한 창원시에 유익한 창원시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한은정 TV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정도 해보는 응원봉 언박싱 두루두루두루 ASMR 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당근마켓에서 구입해서 받은 응원봉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제 응원봉은 BTS 아미입니다. 짜잔, 요렇게 절대 부서지거나 기스나지 않게 이렇게 애정하는 응원봉을 아이들이 들고 나온 것이죠. 요렇게 불을 좀 껐어야 했나?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은 없는 응원봉, 한은정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